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6월 2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연휴를 마친 그 미국 시장이 연휴를 마치고 6월의 첫 번째 날 그 시장을 열었는데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특징이 별로 없어요.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만 강보합, 그 다음에 나스닥하고 S&P 500은 약보합, 뭐 이런 상태로 끝났습니다. 이게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그 기대는 뭐 그 어느 때보다도 높죠, 지금 시장에서. 근데 이제 숨겨져 있는 걱정거리가 연준 정책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래서 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그런 이제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번 주 주말에 이제 그 몇 가지 그 지표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고용에 관련된 5월에 그 일자리 관련된 그런 이제 노동시장 데이터들이 몇 개가 나올 텐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연준의 그 방향, 정책 방향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지금 이제 시장은 신경을 사실은 쓰고 있어요. 그게 어떤 수치로 나올까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만 그 미국에서는 이제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고용이 어느 정도 그 만족스럽다. 이 정도면,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15%가 올랐어요. 1.615% 그 레이트를 기록했으니까. 그리고 WTI도 2.46%가 올랐네요. 예, 유가도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도 뭐 이제 이런 미국 시장의 결과를 보고 좀 어정쩡한 상태에서 6월 첫날에 미국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정확한 방향성을 이렇게 정하고 가기가 되게 어려운 이런 시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이 방향성 찾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 시장은 오전에 3,241포인트까지 갔었어요. 처음에 딱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게, 뭐, 오늘을 뭐, 좀 아침에 세게 붙고, 그 다음에 점점 빠질 거다,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좀 강하게 갔다가, 그 후에는 이제 어제 그 종가 수준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그 선상을 타고 움직이는, 등락을 계속해서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이게 매수에 좀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제 지수가 그렇게 됐었거든요. 3241포인트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오후 들면서는 또 외국인들이 한때 매도로 좀 스탠스를 바꿔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종가에서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가 부분에서 조금 그 기관들 물량을 좀 이렇게 걷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결국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은 300억 이상 순매수를 한 거로 나타났고, 기관은 이제 뭐 3,155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네요. 개인들은 3천억 넘게, 3,055억, 6억, 뭐 그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는 3,224.23, 겨우 이제 그 종가 단위가에서 2.36포인트를 올려놨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0.07%, 예, 보합이죠. 예, 그렇게 끝났습니다. 코스닥도 뭐 오늘 뭐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뭐 이게 뚜렷하게 어떻게 뭐 방향을 잡기는 되게 어려운 거였잖아요. 그래서 장 초반을 이렇게 잠깐 초반에 그랬던 거 제외하고는 코스닥은 아예 일찌감치 계속해서 어제보다 좀 이렇게 하락을 하는 형태를 계속해서 이어져 갔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세가 약간 약해지니까 조금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전일 대비해서 하락세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지수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오늘은 어제보다 0.35% 내린 981.10으로 끝났습니다. 포인트로는 3.49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외국인들은 한 950억 이상 순매도를 했고, 기관이 729억, 거의 730억 순매도를 했고, 개인만 1792억을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어제도 그 기술적 말씀드렸죠. 오늘은 코스피는 4일 만에 이 십자를 딱 만들었어요. 십자형 음봉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적인 지수 상승의 한계를 기술적으로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7거래일 만에 음봉 전환을 했어요. 제가 어제 7거래일 계속해서 이게 상승 그 양봉을 그려나가서 지난번 고점에 한번 도전할 만도 하다 하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꺾였네요. 그래서 이 양시장이 다 지금 상태에서는 시장이 지수 상승에 한계가 있다 하는 거를 좀 보여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오페크 플러스 회의 여기서 감산 완화 정책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감산을 강력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감산을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유가가 텍사스 중진류 기준으로 배럴당 67.95센트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2.46% 오른 거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이쪽에 이제 정유라든지 뭐 석유화학 관련 일부 종목들의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항공, 여행, 면세 관련주들 이거 어제 잠깐 쉬었는데 오늘 다시 또 움직였어요. 이건 또 미국 시장 영향도 좀 받았지만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 있잖아요. 그게 10,000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백신 접종을 자꾸 죽으라고 하면 확진자 수가 떨어진다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열심히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접종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10,000명 이하로 떨어진 게 1년 2개월 만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엄청나게 그 확진자 수가 뭐 인구도 많으니까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게 이제 드디어 6,725명. 그래서 10,000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어떤 거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뭐 못 움직였던 여행, 지금 말씀드렸던 여행, 항공, 뭐 면세, 뭐 이런 쪽, 그 소비 관련 이런 쪽에는 굉장히 영향이 있다, 의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뭐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가 시장이 어떤가를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건자재, 가구 뭐 또 이런 것들이 오늘은 또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랬고 또 그동안에 몇 차례 얘기됐던 거지만 오늘 다시 돌아와서 또 얘기가 된 게 뭐냐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오늘은 또 거기다가 4대강 복원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 이슈죠. 그래서 건설 관련주들이 또 상승 모멘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원전 관련주들 이게 이제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댓글에서 질문해 주신 분도 있어요. 원전 관련주 어떤 건지 좀 정리를 해달라 그러는데 사실 명확하게 지금은 약간 이슈성이라서 제 생각에 이 이슈가 계속될 동안 한동안 이럴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게 좀 쿨다운 돼서 실제로 이제 이게 원전이 뭐 이제 증시에서 생각은 이런 거죠. 현 정부에서는 안 되지만 현 정부가 지나고 나면 원전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동안 좀 이슈로 가다가 좀 쿨다운 됐다가 이게 재차 재차 가야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일부 관련주들은 또 이슈를 등에 업고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계속 이거 지켜보고 있으니까 언제 한번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쫙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조금 잘못 들어가시면 물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 백만개미도 이제 슬슬 10만을 향해서, 이제 9만을 넘어서 10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신 그런 덕분이죠. 작년에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뭐 10만이라는 거 간다는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100만 개미는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40몇 년 동안 증권업계에 있다가 은퇴를 한 사람으로서 제가 지냈던 그 업종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린다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다른 채널처럼 뭐 누구를 이렇게 초대하는 패널을 불러서 제가 질문하고 진행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저는 다른 채널에는 이제 그런 전문 패널로 출연하고 하지만 이제 거기서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채널에서 얘기할 때는 제가 약간 톤업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 출연자가 쉽게 얘기하면 초대해서 온 출연자가 이게 맥 빠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런 거는 몸에 익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100만 개미는 그냥 이게 개인 채널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누구 초대해서 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그냥 10만 명 정도에서 그냥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 정도만 봐주셔도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 뭐 알려드리고 뭐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도 잠깐 뭐 괜찮다고 그러시는데 막 책 이렇게 여기 놓고 하는 거 그것도 되게 좀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 얘기는 새로 오신 분들이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쓴 책이니까 그냥 기회 되시면 한번 사서 보시면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신다. 그런 얘기 드리고 참 그리고 제가 이제 약속대로 10만이 넘으면 라이브 방송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할지는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댓글에 기회가 되시면 언제 하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무슨 요일 몇 시쯤이 좋은지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시면 여러분들 의견 중에서 골라서 또 옛날에 백분 토론처럼 뭐 새벽에 오밤중에 이건 좀 아니고요. 그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하다 힘드실 때 제가 그냥 이것도 옛날엔 코로나 없을 때는 그냥 제가 악기 연주를 취미로 하니까 그냥 오프라인에서 돌아다니면서 버스킹 했는데 이제 유튜브에 슬콘생 만들었으니까 오늘도 거기 하나 올려놨는데 또 일찍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토요일 날 새벽 또 수요일 날 낮 이렇게 해서 뭐 새로운 걸 올려드릴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 또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 시장이 우리한테 준 답이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시장은 어떻게 됐건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시작할 때나 아니면 오늘처럼 시장이 이제 끝나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시장이 어느 쪽 한 방향으로 되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을 하루 종일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아직도 시장이 갇혀 있어요. 어떤 거에 갇혀 있냐? 걱정거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시장의 수급을 결정짓는 중요한 걱정거리긴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주시장에서 말하는 일찍 노출된 악재예요. 걱정거리는 걱정거리인데 되게 노출된 거예요. 그게 뭐죠? 연준이 혹시라도 그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연준이 해결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게 물리적으로 연준이 이거에 대한 답을 줄 때까지는 시장은 지금같이 계속된다. 그러니까 뭐 테이퍼링을 진짜 하느냐 뭐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테이퍼링 비슷한 운만 띄워도 시장은 막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이 노출된 악재들이 그래요. 노출된 악재가 지금은 노출됐는데 왜 잘 안 먹히고 자꾸 이렇게 숨어 있느냐 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다 그게 노출돼서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오는 걸 다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묵시적으로 그런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냥 묻어놓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걱정거리, 이런 노출된 악재가 현실화 딱 되는 순간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해요, 시장이. 왜냐하면 이게 다 기대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만약에 나오면 난 이렇게 하리라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던 거기 때문에 그 반응이 굉장히 빠르면서도 신경질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냥 아주 뻐근하게 우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런 노출된 악재. 그거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듯하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그거를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6월 중순에 FOMC가 드디어 딱 뚜껑을 열어서 뭐라고 얘기하나 이게 이제 그건 것이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지금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슈 여행을 하잖아요. 이슈 순환.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했다. 그랬다가 또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도 이거 얘기도 뭐, 또 얘기했다가 이번에 몇 번째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돌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때 나타나는, 그래도 하여튼 시장은 좋은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은. 제발이지, 연준이 6월 중순에 별 얘기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예요. 별 얘기 없었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가봐야지 알죠.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 뭐,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뭐 그거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이거는 진짜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기본적인 그 우리 그 스탠스를 딱 정해놓고선 시장을 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특히 이제 왜 그러면 지금 현금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특히 우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개인 투자가 더 얘기하면 주린이 경험이 짧은 개미 투자가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하면서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안 깨지는 거예요. 안 깨지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목표여야 돼요. 개인 투자가가 버는 거, 물론 주식 투자 돈 벌려고 하는 거지만 버는 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가는 깨지면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불안정성이 숨어가지고 이렇게 어, 뻐근하게 누르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안 깨지는 게 첫 번째 목표로 잡고 있는 개인 투자가는 뭘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대비가 최고의 전략이죠. 아니,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거 그냥, 아니, 뭐 아니면 그래서 그냥 연준이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 이러고서 그냥 아무 대비 안 한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좋다. 근데 이제 반면에 그럼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그럼 시장이 뭐 연준이 뭐 테이퍼링 한다고 뭐 비슷한 거 그런 운이해서 시장이 어떤 쇼크가 오는 이벤트가 온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올해 시장 끝났어. 시장 계속 빠지는 거야. 뭐 이렇게 결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 안 빠져 그렇게 안 빠집니다. 빠지기도 쉽지가 않은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락만 남았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주식 그 자기 계좌를 가지고 일부 보험을 들어놔야 되잖아요. 인슈런스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포트폴리오상 현금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이거 나 주식 투자하는데 깨지면 안 되니까 보험 들어주시오 그런 상품 없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현금을 이제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뭐 댓글에 막, 다 팔아서 현금만 마련했습니다. 뭐 90%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거 자랑 아닙니다. 그거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100% 90% 현금 만들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또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것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비교적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현금을 유지하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보느냐. 근데 그게 뭐, 그냥 뭐, 남대문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뭐,
몇십 프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무슨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시장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우리의 생각인 거지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벤트 쇼크가 온다 손치더라도 그 후에 어떤 놈이 갈지도 몰라요. 그럼 그때 우리가 돈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때 가는 놈을 사야지 그때 안 가는 걸 사면 또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웃기는 얘기인데 여성분들은 여성 비하라고 듣지 마십시오. 주식시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예, 얘기를 해야 되니 세상에 모를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자의 마음 옛날에 쓰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구리가 어디로 뛸까 이거 모르고 세 번째는 주식시장의 향방이래요. 주식시장이 어디로 갈까 이 세 가지가 세상에 모를 거 세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주시장에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뭐 구태여 끌어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만약에 연준이 6월 중순에 뭔가를 해서 시장이 좀 쇼크 먹을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그래 치자 이거죠. 그러면 그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시장이 딱 할 텐데 했을 때 그 후에 이 시장이 어디로 갈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갈지 그걸 몰라요. 근데 제 생각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돼요. 누가 갈지는 모르니까 다 잡아놓고 있어야 돼요. 누가 갈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삼색 구성이 지금은 중요하다. 성장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독립군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현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만약에, 그럼 어떤 현금이 적정한 거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현금 얘기하니까 다 팔아서 현금만 만들 그거 아니거든요. 그 적정 현금이라는 게 뭐냐면, 이 우리가 예측하는 상황이 전개됐을 때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그 현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효율적으로.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를 들면, 뭐, 성장군이 있고, 산업군이 있고, 독립군이 있다 그랬는데, 대개의 경우 셋 중에 하나가 가거나 아니면 셋 중에 둘이 가거나 그래요.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가는 쪽에 우리가 더 얹어야 돼요. 가는 쪽에. 그래야 우리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때 쓰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 그걸 어떻게? 그거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확인한 다음에 사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이 싸게 사서 높게 파는 게 중요하지만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팔 때 잘 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너무 덤비면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이때 또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 저희 백만겸에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하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차는 다 있지만 포트폴리오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짠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한 30% 정도가 적정한 현금 아니냐. 전체에 내가 1억을 한다 하면 3천만 원 금방 정도에서. 근데 이제 거기에 요즘같이 이슈성에서 나 얼마 갖고 트레이딩 좀 해볼래 이래가지고 하는 분들은 거기서 들쭉날쭉 하죠. 근데 그게 뭐 딱 30 맞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션 자체를 그렇게 갖고 있고 이쪽에 그냥 심심풀이서만 내가 얼마 갖고 트레이딩 하는 건 그냥 트레이딩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그 트레이딩 대상이 메인 포트에 있는 게 트레이딩에서 또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시장이 하도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가 메인 포트는 그 지켜가시라. 그리고 30% 현금을 가능하면 그 근방에서 유지시키는 게 이게 지금 상태 6월 초순에 있는 요 상태에서 계좌에서 가장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아니냐. 그래서 현금은 반드시 필요하고 권하건대 한 30% 정도의 현금을 유지하는 게 적정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줄이고요. 내일도 또 시장 끝난 다음에 시장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 정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